오늘 저희 방을 찾아주신 분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위키트리 독자분들한테 인사를 좀 하실까요, 후보님? 이쪽 네. 카메라 보시고.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위키트리 처음 방문했는데요. 스튜디오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다른 어떤 큰 공중파 방송보다도 더 아름답고 아주 덕수궁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위키트리에서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꼰대 소리를 들을까 봐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 궁금하다. 예. 정체성이 궁금하다. 뭐가 궁금한 걸까요? 글쎄 정체성이라면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재적을 2번 당하고 제가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거든요. 서울대학교요? 예, 서울대학 24년 6개월 졸업했는데 그동안에 공장에 제가 7년 다니는데 공장에서 해고를 2번 당하고 네. 감옥을 2번 가고 고문당하시고 예,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고문도 뭐 당시 정보부, 안기부, 보안대, 남영동 대공분실 아마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제가 고문을 제일 많이 당했겠네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고 또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자, 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네. 뭐 이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방 안보 한미 동맹 네. 그리고 기업을 중시하는 친기업, 노조도 물론 친노조도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과거는 당신은 늘 재벌 반대, 또 박정희 대통령 반대, 전두환 반대 계속하다가 지금 왜 그 당에 들어갔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많이 여전히. 받아요. 예. 많이 그쵸. 받아요.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 되게 고초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지 않는. 물론 뭐 친구 간에 이제 의리를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제가 아무리 고문을 당하더라도 그 누구 찾아내라 예를 들면 박노해를 찾아라 네. 그러면 뭐 안 찾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고문을 아무리 해도 제가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잡혀와서 저처럼 또 고문당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차라리 괴롭더라도 버티자 네. 이렇게 버티면 뭐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티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박노해라든지 심상정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더 두들겨 맞죠. 그래도 하여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제가 고문당하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회전이셨는데 그 젊었을 때 행적과 예. 지금이 너무 이제 격차가 커서 많은 분들이 정체성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그럼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요? 네, 후보님. 예.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던 모습.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죠. 24년 가혹한 거 말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탄핵도 처음에 이 탄핵할 때 분위기에 비해서는 네. 예를 들면 뭐 K스포츠 미르재단이라든지 정윤회 최순실 남편 정윤회하고 뭐 미래를 했다든지 최순실이한테 뭐 그 아버지 최태민이 구술했다든지 이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 점들은 상당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의해서 예.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을 그 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결론을 안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범죄 행위로 징역을 24년 살아야 될 정도냐 네.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불통이냐 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어. 뭐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옥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물론요.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안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사인인 최순실 씨가 볼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요하게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지금 드루킹이라고 해가지고 네. 드루킹의 여러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탄핵돼서 감옥 가야 되나요? 그건 사인의 홍보이니까 국정 그 서류를 직접 보게 해준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지금 드루킹에 나오는 거 많이 있지만은 드루킹에 나오는 것 자체가 대선에도 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여론을 조작하는 점, 그런 점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많이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순실이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론을 잘못 오도한다든지 범죄적인 행위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탄핵한다, 이런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드루킹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의견은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태극기 집회를 요즘은 가시나요? 요즘 태극기 집회는 뭐 별로 좀 약하고요. 하기는 합니까? 가지도 않고, 뭐 하기는 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개 나눠줘서 과거에 비하면 아주 소수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한 질문. 정면을 좀 봐주셔야 합니다. 후보님 앞에를 보셔야 돼서 태극기 집회와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님이 최근에 답변이 이랬습니다. 근래에는 태극기 집회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다만 태극기 집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사님. 뭐 앞으로 또 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데 태극기 집회에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봐요. 뭐 촛불 집회도 가는데 태극기 집회도 갈 수 있고, 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자는 이 태극기 집회 오는 분들이 주로는 이 애국 호국 세력, 그러니까 군에 갔다 오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이 두 분이 주축인데 그런 분들이 다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자체를, 태극기 집회 자체는 마치 불순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불순하다고 저희가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제 젊은 층들과 의견이 좀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태극기 집회의 그 상징이 태극기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는 태극기를 국경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싶어도 태극기 집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나는 촛불을 켜놓고,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촛불 집회를 너무 많이 할 때는 내가 또 집에서까지 촛불을 켜고 있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개인의 어떤 감정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집회는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집회를 하지 마라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여론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의 가장 핵심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정은이 핵을 그동안에 가지고 핵으로서 미국 워싱턴까지 위협을 했잖아요. ICBM. 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핵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사드 같은 거 배치도 별로 못하게 막 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미군 철수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는 트럼프 참수대회도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떤 부분에서? 왜냐? 미국이 없이는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미국이 만약 철수해버린다든지 그럴 때는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패권주의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우리나라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 중국이 있죠. 4대 강국이 러시아 낚였죠. 있죠. 일본이 있죠. 식민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흔들어댈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나,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아까 한미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송환이 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있는 영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위키트리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박시켜준 김정은 위원장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석방을 요청한 6명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우리 지금 납북자가 6명이 아니고 516명입니다. 그 납북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소장. 추정? 예. 예. 그분이 국회에 와서 발언한 내용, 시네 폴슨이라는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장의 이야기하면 556명이고 또 6.25 때 국군 포로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네네. 그 엄청나게 많은 납북자가 있는데 네. 이들 문제를 위해서 저는 국회에서도 납북자에 대한 송환 특별법을 제가 제안을 해서 법안도 지금 제출하고 이랬는데 국회의원 할 때 제가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야지, 그죠? 미국 대통령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달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핵 폐기와 그리고 납북자 송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고 뭐 평양 냉면이다 뭐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핵 폐기와 납북자 송환 두 가지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사드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후보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 핵 개발이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 일부 정치적인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영변 그 핵 발전소 같은 거 할 때 무기 만드는 정황이 있다 할 때 폭격을 제안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안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책임이 많죠. 네. 절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만 너무 부각이 되니까. 그 점은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그래도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은 네. 북한 핵도 막을 수 있고 중국의 핵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너무 미국 사드를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하는 것도 반대하고 트럼프 참수대 하는 것도 그냥 계속 두고 그리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반대를 하고 북한의 만경봉호는 묵호항에 들어오게 했거든요. 네. 평창올림픽 때. 네. 그래서 지나치게 반미 친북의 길로 나가면 우리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네.